그 다음 뭐죠? 똥이요. 똥. 똥 얘기구나. 한양의 똥 얘기는요, 제가 꽤 오래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거기에 똥 얘기가 엄청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한양에 가보면은 집집마다 똥이 쌓여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곤란했었다. 그런데 한 번도 그 한양의 거리에 똥이 가득 찬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도 본 적이 없어요. 드라마에는 물론 안 나오잖아요. 드라마 보면은 항상 그 깨끗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종종걸음으로 다니잖아요. 그래서 똥과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면은 똥을 주제로 얘기하면 빵빵 터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똥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. 조회수라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런 거죠. 한양에 그 똥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요. 그 박재가라는 사람 있잖아요. 실학자. 그 사람이 북학이라는 책에서 그 한양이 그 똥 오줌물로 엄청나게 더럽다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우물 곁에 똥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똥물이 우물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한양에 있는 우물물이 다 짜다.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.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또 이제 기록을 한 거 보면요. 구한말에 우물물이 바로 똥 옆에 있어서 그 오염이 됐는데 그 우물물로 상추 같은 걸 씻는다는 거예요. 아낙네들이.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다는 거예요. 기겁을 해요. 근데 여기에 관한 이제 실증적인 조사가 나왔어요. 얼마 전에 이제 서울대 그 의과대학에서 연구했어요. 기생충을. 서울의 그 사대문 안에 광화문이라다가 이런 데를 파봤더니 기생충 알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실제로 똥이 많았었구나 이렇게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 박재가가 말한 거 사실이었나 봐요.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인들이 관찰한 것도 사실이었고. 비숍이라는 그 이제 학자도 구한말에 그 여행을 했을 때 이 한양을 보고 자기가 베이징을 보기 전까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. 제가 이제 위안을 좀 삼은 거는 베이징이 더 더럽구나 이런 거죠. 그리고 다른 또 이제 독일 사람들이 관찰한 걸 보면요. 한양에 왔는데 똥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코를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.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써놨냐면 그걸 이제 풍자한 거죠. 어떻게 풍자했냐면 한양의 똥은 다 개들이 먹고 있다. 한양의 똥이 어떤가는 전적으로 개의 식욕에 달려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일본 사람이 그 관찰한 걸 보면은 한양에 그 이제 화장 변소가 있는데 거기 항상 이제 그 개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얼른 먹고 그랬다는 거죠. 그래서 그 광경을 쳐다볼 수가 없다. 이런 기록도 있으니까 다 공통적이잖아요. 정말 똥이 넘쳤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의문을 가진 거예요. 그렇다면 똥이 정말 우리가 보는 자연 상태의 똥으로 그 집 옆에 막 쌓여져 있었는가? 그러면 그게 물기가 많아서 안 될 것 같잖아요. 그리고 그게 장마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는데 그거 이상하다. 납득할 수 없다. 그래서 찾아봤더니 정확한 건 아직 안 나와 있대요. 밝혀진 게 정확하진 않은데 이제 한 군데 놓는 거예요. 집안에서. 근데 그 바닥을 다졌다는 거예요. 단단하게. 그 똥을 놓으면은 똥은 남아있고 오줌은 빠지게. 그리고 옆에다 오줌이 빠져나가는 그 수로 같은 걸 하나 열어놨나 봐요. 그 오줌을 빠지는데 똥 쌌을 때 똥이 남아있고 그럼 그거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죠. 그런데 온도를 사용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온도를 사용하면 재가 남잖아요. 재를 똥에다 뿌렸다는 거예요. 그럼 희석되잖아요. 그러면 그게 마르게 되는 거죠, 이제. 그러니까 이게 똥이 마르지 않으면 그 처치가 곤란하잖아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이제 재를 뿌려서 중화시키는 거죠, 말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내놨겠죠, 그죠? 그럼 내놓으면은 어떻게 해요, 그걸? 계속 내놓을 수 없잖아요. 누군가 치워야 되잖아요. 그래서 한양에 똥장수가 있었다는 거예요. 프로 똥장수죠. 우리 사람들은 이제 똥을 수거해 가는 거예요. 돈을 받고서. 그 다음에 그 똥을 사대문 바깥에 나가서 파는 거예요. 왜 팔 수 있었냐면요. 사대문 바깥은 그때 이제 채소를 키우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 쌀 같은 거는 재배가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채소, 근거리잖아요. 그러니까 사대문 바깥에서 채소를 키우는데 거기에 거름으로 최고죠, 이게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똥 장사는 돈을 받고서 똥을 치워주면서 사대문 바깥에 나가서는 돈을 받고 똥을 판 거예요. 수입이 좋았을 것 같잖아요.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
연 6천 전을 벌었대요. 그런데 6천 전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당시에 한양에서 웬만한 기와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었다는 거예요. 굉장하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박지원인가가 예덕 선생이라는 그 별명을 지어줬어요. 그게 더럽지만 덕을 쌓는다 이런 거죠. 그런데 왜 똥이 넘쳐났는가 이렇게 갖다가 팔면 되잖아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양의 인구가 급증했다는 거예요. 이게 정확한 기록은 아니지만 처음에 한양이 그 조동됐을 때는 한 5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추정돼요. 그런데 영조 때 오면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만 명 이상이에요. 어떤 사람은 40만 명까지 보거든요. 근데 그 정도의 규모면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. 당시 세계적으로 봤을 때. 런던도 뭐 몇만 명 안 됐다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급증했기 때문에 똥장사가 그걸 다 처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. 근데 왜 그럼 똥장사는 처리할 수 없었느냐? 거기서 이제 박제가 얘기를 해요. 수레가 없었다. 그러니까 수레에다가 실으면 한꺼번에 많이 실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수레가 없으니까 지게로 나르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. 걸어갈 거 아니에요. 사대문이면 옛날에 걸어갔으면 한참 걸어가야 되잖아요. 그거 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겠어요. 그 다음에 전기가 없으니까 야간 작업이 불가능하잖아요. 그러니까 겨울이면 더 짧아지고. 그렇죠?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짧은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수레가 없고. 그럼 왜 수레가 없었느냐? 거기에 관해서 그 연구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. 수레가 그 만만치 않은 거라는 거죠. 오래전에 발명이 됐죠. 왜냐하면요. 수레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돌 같은데 이런 데를 이렇게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언덕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럴 때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은 이게 어그러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튼튼해야 되고 균형도 잘 맞아야 되고 수레 제작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. 조선에서는 수레를 제작할 만한 기술이 없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수레가 없으니까 똥을 대량으로 나를 수가 없다. 그러니까 옹기에 넣어서 지게로만 날랐다.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. 안 맞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제 똥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장마를 기다리는 거죠.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장마가 오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 청계천 그쪽으로 내려갔는데 그 전에 이제 장마가 졌을 때 비가 오잖아요. 그러면 똥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. 다리에. 근데 그거를 치울 방법이 없잖아요. 그래서 또 장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. 그래서 이 한양의 똥을만 가지고 한양을 그려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그거는 그렇지만도 않아요. 왜냐하면 유럽도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. 유럽도 한양이랑 비슷했어요. 유럽은 이제 높게 성 같은 게 많았잖아요. 그러니까 오물을 바깥으로 던진 거예요, 그냥. 근데 언제 던졌냐? 주로 밤에 던졌어요. 왜? 제 짐작인데 사람이 적게 다니잖아요. 낮에 막 바깥으로 부으면 곤란하잖아요. 그래서 그 서양에서는 우산이 유행했다는 거예요. 반드시 우산을 쓰고 다녀야 돼요. 왜? 어디서 똥물이 떨어질지 몰라요. 똥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우산을 쓰고 다닌 거죠. 아까 제가 그 우리나라 그 다리에 똥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그러잖아요. 서양의 성도 마찬가지예요. 유명한 성 그 바깥에도 똥 자국이 많이 있어요. 오물 자국이.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창피한 것도 아니에요. 당시엔 다 그렇게 살았어요. 그런데 그 런던에 콜레라가 이제 그 크게 번지죠. 그 사람들부터 이제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. 이게 수인성 전염병이다.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지금 같은 수레식 화장실은 18세기 정도 돼야지 발명돼요. 근데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그로부터 또 한 100년 정도 더 걸리죠. 그래서 우리나라만 특별히 그런 건 아니에요. 서양 사람들이 조금 빨랐는데 그걸 가지고서 구한말에 한국에 조선에 와서 호들갑을 떤 거죠. 마치 자기네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. 전혀 아니에요. 그 파리의 그 강도요 엄청나게 오염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인도의 겐지스강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저렇게 더러운데 사람들이 들어가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파리도 만만치 않았어요. 근데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겠죠. 이거?